네, 유은혜 부총리가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곧 시작됩니다. 네, 지금부터 지자체, 대학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지자체, 대학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주요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방의 위기는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층, 20, 30대의 낮은 정주 비율로 경제 생산성이 심각하게 낮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역의 위기는 더욱 확산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정부 연구소와 센터, 대학들 모두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각 주체들의 협업에는 한계가 있었고 각 사업들은 협업의 시너지를 내지 못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새로운 사업의 도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하여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소 등 모든 주체가 협업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어내고 청년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이끌 사업이 바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대학이 지역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2020년 올해에 우선 3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총 1,080억 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 발전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플랫폼에는 지역 내의 주체라면 누구나 필요한 목적에 맞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는 비수도권, 광역, 시도에 열려 있습니다. 대학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나 진단 미참여 대학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모두 함께 협업하게 됩니다. 둘째, 세계 권역의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사업 간의 조정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균형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와 사업 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참여 주체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상향식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역은 철저한 지역 자원의 분석을 통해서 최우선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핵심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 간의 연계, 대학 교육 혁신 추진,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부는 그 성과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 혁신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최우선 순위의 분야 그리고 핵심 분야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인재 양성, 연구 분석, 사업화 분석 등을 실시하고 중심대학, 총괄대학 등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대학이 함께 참여하며 지자체는 지역 혁신을 총괄할 부서를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핵심 분야가 선정되면 대학 교육 혁신은 필수 과정입니다. 전략적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 지역 연구, 인재 육성까지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거버넌스 혁신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는 제가 직접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자체 장과 대학의 장, 협업기관들의 장들과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기본 계획을 더 촘촘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부장. 네, CBS 김영태 기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번에 그 유관 부처와 같이 부총리님 주재로 같이 협의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네, 일부 지자체 장님들과 총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세계 거점 지역 1,08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20년 1개년 사업인지 향후 장기 계획이 있으면 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대학 총장님들, 이제 지자체 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서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그 상생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대학 간, 부처 간, 또 지역 주체 간의 협업은 필수적이다는 문제인식에 다 공감을 했고, 지역마다의 특성과 또 차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실제로 이런 취지가 운영 과정에서 잘 살려지고 안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권역별로 간담회를 가지면서는 그 권역별의 지역의 뭐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나 또 고등학교까지를 포함해서 그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그 각각의 지역의 요구 사항들이나 제한 사항들을 의견을 좀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080억이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단기 시범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 지속 사업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당장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비전을 올해 안에는 이 세 개의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권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1년 동안의 그 각 지역의 그런 특성을 살리는 모델들이, 그런 플랫폼들이 제대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성과들이 이제 지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이 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전호선 부장. 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역대 정부에서 그 대학 지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상옥이 됐고, 지원금들이 효율성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계속 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서, 대학 지원금들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 그 지자체 대학의 협력 기반 혁신 사업이 그런 대학의 지원금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you.